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자주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죠. 대부분 두 가지를 답으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하나는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역사 교육이 문제다.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결론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역시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요. 지금에도 그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원주 의원하고요, 변희재 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저는 좀 이 방송에 자극적인 용어나 이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내용 중심으로 해서 팩트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몽매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은 것이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아직도 이 무지몽매한 세력, 그리고 무지몽매한 그런 국민들이 다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원주 의원을 한번 보면요, 이 이원주 의원은 김진태고요, 김문수, 강효상이죠, 그 대구 출신. 이 사진은 그 이승만 탄생 144주년 이 기념 집회죠. 기념 예배입니다. 이 정동교회에서 열린 거기에 참석한 사진인데요. 본인 스스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다녀왔다. 독립운동 좌우합작에 의한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근현대사를 왜곡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는 현실에 개탄한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의 갈 길을 바르게 이끈 지도자를 우리는 올바르게 평가하고 예우를 다하길 바란다. 이런 글을 다녀와서 올렸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자 선각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도입이 됐다. 이후 자유주의 사상 꽃피웠으면 좋았겠지만 좌파 운동권 세력이 주도권 잡음에서 실패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 세우신 분으로 대한민국 공산화 막고 한미동맹을 구축했다. 결정적 업적 많은데도 편협하게 보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자, 이거를 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죠. 지금 제가 그 이승만 관련 그 방송을 2개 올렸는데요. 댓글을 보면은 지금 이원주 의원이 한 발언하고 대부분 비슷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승만이 공산화를 막았는데 어떻게 막았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승만 아니었으면 남한은 공산국가가 됐을 것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럼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이승만이 한 업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이승만이 구체적으로 한 행동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그 기독교 교인 수가 상당히 많죠. 저도 매주 이 교회를 다닙니다. 이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 세력 중에요, 가장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단이 이 기독교
이 세력입니다. 그 집단입니다. 근데 다수의 그 기독교인들이요, 나는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아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참석한 이 네 분을 보면요,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다른 이 교인들이요, 전체적으로 이승만을 찬양한다, 그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이승만은 초대 건국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 계중에는 초대 대통령이라는 예우만 그 할 뿐, 실제로 이승만이 행한 그 어떤 그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많이 있겠죠. 자, 요 네 분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되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많습니다.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승만에 대한 찬양이 더 강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국힘 그리고 이 민주당 내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 일단 황교안을 대표적으로 보죠. 극우로 똘똘 뭉친 사람이잖아요. 그죠? 김문수도 마찬가지고, 열성 이 기독교 신자임을 자청하는 정치인들은요, 99% 정도가 이 극우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자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기독교 이 원리주의자, 이 근본주의 이 사상에 찌든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극우를 이렇게 지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은 그 이현주가 얘기한 이승만에 대한 얘기, 자, 이거 한번 여러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이승만이 임시정부 이 초대 대통령에서 탄핵될 때요, 이 불신임안을 제출한 네 가지입니다. 임시대통령 피선 6년 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피선된 뒤에 단 한 번도 중국을 임시정부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죠. 인민의 이 불신임이 현저하게 각지에서 반대가 날마다 증가되며 그 영향이 임시정부에 미치는데 민중을 융화하지 못하고 감정으로만 민중 여론을 배척하는 까닭에 분규와 파쟁이 조장되고 독립운동이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두 번째, 임시 대통령 이승만이 대미 외교 사업을 빙자하며 미주에서 동포들이 상납하는 재정을 수합하여 이미 사용하였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실제로 미국 검찰의 미국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까지 됐었죠. 사실 이승만은 이 미국에서의 행보는요, 안창호하고도 같이 하지 않았어요. 고구부태를 계속 전전했죠. 그리고 제일 많이 참여한 게 기독교 집회입니다. 또 본인이 부흥하는 이 부흥 집회, 이것이 사실상 그 이승만의 미국에서의 활동이었죠. 실질적인 독립운동을 이승만이 미국에서 어떻게 펼쳤다라는 구체적인 팩트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사용하였고 정부 재정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국제연맹과 열광회를 대상으로 하던 구미위원부 외교사무가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헛된 선전으로 동포를 유혹하여 외교의 모집을 계속하여 그 재정으로 자기 동조자를 매수하고 있다. 3. 국무위원이 종사직을 제출하였으나 임시대통령이 그 사직 청원서를 처리하지 못하고 목매한 처사로 여러 번 국무총리를 임명하였는데 당사자가 알지 못하게 단독적 행사를 하여 혼란을 계속할 뿐이고 아직도 정부를 정돈하지 못하고 있다. 네 번째, 국무위원은 종사직을 발표한 다음 아직도 거취를 작정하지 못하고 다만 임시 대통령의 처사를 기다린다고 하여
곤란한 시국에 대체 없이 앉아서 감정적 행동으로 정부 유신을 타락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이 임시 대통령의 공무원 불신임한 제출의 이유다. 이 미국에서 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현주가 얘기한 맞지가 않습니다.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자 선각자였다. 전혀 그렇지 않죠. 여기서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자 빼야 되고요. 이 선각자는 유대교, 이 이슬람 근본주의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유대교와 마찬가지고요.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그 선각자였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 되죠. 이후 자유주의 사상 꽃피웠으면 좋았겠지만 좌파 운동권 세력이 주도권 잡으면서 실패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진보라고 자임하는 분들, 그리고 많은 그 중도에 계신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 소위 말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시장경제 체제가 세계적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요. 그 모수는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를 대체할 만한 이 경제 체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운동권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시장 경제가 무너졌나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위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 때는요, 일체 그 기업 활동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자리를 고수하고 탄탄대로를 걸을까? 가장 많이 고민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었고요. 실제로 이 운동권 세력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시장 경제 체제를 왜곡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죠. 이 북한 관련 부분에 있어도 그 소위 말하는 우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잘 들어보십시오. 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대북 관련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입으로 뻥뻥거린 것 이외에는 실질적인 것 하나도 없었잖아요.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자, 문재인 정권이나 노무현, 김대중 정권에서 가장 중심에 둔 것이 이 남북의 이 긴장 완화입니다. 이 긴장 완화가 돼야 외국 자본도 유치가 되고 그 리스크가 강화되면요, 외국 자본이 유치가 되지 않고요, 국내 기업 활동 역시도 안정을 이룰 수가 없죠. 가장 기본인 그래야 기업 활동이 자유로워집니다. 국민도 편안해지고요. 그냥 있는 팩트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입으로 뻥뻥 된 거 이외에는요,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이룬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긴장만 강화됐잖아요. 긴장이 높아질수록 어렵잖아요. 기업 활동도 어렵고 투자 유치도 어렵고, 너무너무 이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저도 참 부끄러운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 세우신 분으로 대한민국 공산화 맞고 한미동맹을 구축을 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지몽매하다, 이런 국민들이 아직 많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해방정국에서 북은 소련이, 남은 미국이
군정 통치를 하기로 결정이 되고, 당시에는요 이데올로기, 이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가장 첨예한, 그리고 향후 패권, 미국과 소련의 이 양쪽 다 패권 식민이죠,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된 이상, 자, 북은 필연적으로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돼 있고요. 남은 필연적으로 반공산 이 국가가 친미 정권이 수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6.25 전쟁 때도 보십시오. 낭독강까지 밀리는 것을, 자, 그대로 공산화되는 걸 미국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한 것이죠. 개입을 해서 치고 올라가고요. 압록강까지 치고 올라가니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죠. 결국은 고착화된 것이죠, 이 분단이. 이승만이 아니었어도 친미 정권이 수립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미국이 미군정 딱 실시하고, 자, 미국의 첫 번째 픽한 사람은 여운형이었어요. 여운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중도 좌파라고 평가를 하죠.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보수 정치인입니다. 중도 보수 정치인이죠. 여운형을 픽한 이유는, 당시에도 여러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자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조선국민의, 이 남북 다 합쳐서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조선국민의 최고 인기 있었던 분이 이 여운형 선생이었고요. 이 여운형 선생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전국에 걸쳐서 설치할 수 있었고, 그 건준에 의한 그 치안 행정, 이것이 유지가 되고 돌아갔던 이유는요, 이 여운형 선생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이 상당했다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픽한 게 여운형이었어요. 그런데 여운형의 생각이 미국과 달랐던 거예요. 결정적인 것이 뭐였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이 친일파 척결에 대한 이 사고가 확고했습니다, 여운형 선생은요. 두 번째는요, 자, 미국은 그냥 손님이다. 참 고맙다. 자, 미국이 떠나가서 우리가 자주국가를 설립하는 건 남북한 분단이 아니고요. 이것이 진정한 독립이라고 봤던 겁니다, 여운형은요. 그래서 여운형 선생이 제외된 것이고요. 두 번째 픽한 게 누구예요? 정통 보수라고 볼 수 있는 김규식 선생입니다. 제가 이 두 분을 이 근대사 인물 중에 최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 김규식 선생을 픽을 했습니다, 미국이. 근데 이 김규식 선생도요, 지금의 소위 말하는 우판이, 보수 우판이, 지금 윤석열 이 친일을 실드 치고 뉴라이트 이 학자를 가장한 이분들이요, 이 김규식 선생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김규식 선생이야말로 이 전형적인 미국서 공부한 엘리트죠. 주로 이제 외교 분야를 담당을 했습니다, 임정에서. 철저한 이 반공주의자입니다. 물론 여운형 선생도 이 공산주의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까 제가 중도, 이 보수 정치인이다, 여운형 선생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분도요, 미국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거예요. 자기 나라에 와서 유학하고, 소위 말하는 시장 경제 체제, 여기에 이제 물들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내가 대통령 우리가 시켜준다면 선뜻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이분 역시 똑같았습니다. 이분이 제1로 내세운 것이 친일파 척결입니다. 김규식 선생이 내세운 게 친일파 척결이에요. 이분 역시도 완전한 자주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가 물러나야만이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루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소련은 알잖아요. 미국 당연히 알죠. 분단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고요. 자기들은요, 더 이상 지금 전쟁할 수가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소련을 상대로요. 남한에 그저 친미 정권 세우는 게 미국의 목적이었잖아요.
결국은 김규식 선생도 아웃이 된 거예요. 김규식 선생, 이원영 선생은 결국 이승만 일당에 의해서 암살됐죠. 김규식 선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빨갱이로 몰려서 좌우합작 그 운동 이후에요. 빨갱이로 몰려서 그대로 정계를 깨끗하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초대 대통령이 됐다면요. 사실 나라의 운명이 현재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은 것이 이승만이 아니고요. 이승만이 아닌 그 누구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남한은 공산국가가 아닌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한 친미 정권이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이죠. 6.25 전쟁 한번 보죠. 자,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았다라는 거에 대해 두 번째 6.25 전쟁을 한번 보죠. 6.25 전쟁 때, 자, 김일성의 남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쟁이죠. 이승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승만을 보면은 저는 인조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인조가 자신의 그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천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상 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해군을 폐회시킨 거잖아요. 그럼 조선의 실력이 어떻습니까? 군사력부터 시작을 해서 명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청나라를 상대로 해서 일단 그 병자호란 전에 정묘호란으로 맛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하지도 않았고 아예 잽도 안 되면서 큰 소리로 계속 청나라를 자극했잖아요. 이승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걸핏하면 이승만은 북침 통일을 얘기를 했어요. 이승만이 한 것은 한강다리 폭파하고 나는 서울에 있다 거짓말하고 대전에 가 있고 대전에서 부산으로 갔고 급기야는 일본으로 망명까지 타진을 한 게 이승만이 6.25 때 한 유의한 겁니다. 따라서 이현주가 얘기하고 지금의 보수 정치인들부터 해서 이 매국 친일 세력들이 하는 공산화를 막고 구체적인 게 전혀 없어요. 독립정신을 어떻게 세웠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탄핵 이유입니다. 이것이 다 인정이 돼서 탄핵이 된 거예요. 이승만이 무엇을 진짜 잘했나? 저는 이승만이 잘한 것을 찾으려고 온갖 자료를 다 뒤져봐도요. 이승만이 잘한 게 아쉽게도요, 안타깝게도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승만이 한 행동, 이승만의 활동에 대해서 못한 거를 한번 찾으라 하면요, 저는 100가지는 찾을 것 같아요. 그것이 팩트인 겁니다. 결정적인 업적이 많은데도 편협하게 보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냥 결정적 업적을 저는 단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편협하게 보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고요, 팩트를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은 미국에서요, 제일 많이 한 것이 기독교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기독교 부흥 집회를 본인이 직접 연 겁니다. 하루 3차례씩 설교와 찬송 시간을 가졌다. 이승만은 군사훈련 대신에 이러한 종교활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100번 양보를 할게요. 이 당시 독립운동 그 세력이 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한번,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들 열거를 해보면요, 안창호 선생 있잖아요. 그죠? 안창호 선생은 교육을 중심으로, 계몽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에
독립의 밑바탕, 역량을 키워야 한다라고 그쪽으로 집중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존경합니다.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독립을 이루기 위한 큰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다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원봉 선생을 보시죠. 약상 김원봉 선생을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참 많죠. 그걸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약상 김원봉 선생 자체가 공산주의를 아주 싫어하는 분이죠. 공산주의자와 이 좌적인 생각 가진 분하고 절대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분이죠. 그래서 귀국하실 때도 남한으로 귀국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번엔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독립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고 하신 분이 그 역시도 존중받아야 됩니다. 이 김원봉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나 이봉철 의사가요, 일본 서민들, 국민들을 향해서 고사를 치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누굽니까? 이토 히로부미 자체가 원흉 아닙니까? 한반도를 강제 점용하는. 그를 상대로 안중근 의사가 저격을 한 것이죠. 테러리스트가 아니죠. 전쟁입니다. 이들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신 분들이에요. 따라서 존중합니다. 이 최능진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승만에 의해서 김창룡에 의해서 돌아가셨죠. 이분은 더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요, 이승만에 동의할 수가 없다. 독립운동가가 아니다. 단체 신채호 선생은 어땠습니까? 그분이 공산주의자입니까? 단체 신채호 선생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분들은 아직은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분은요, 일본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없는 나라를 팔아먹은 게 이승만이다. 결사적으로 이승만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았어요. 이승만에서 제거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력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보수 우익을 표방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자, 김구 선생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최영린 선생 그랬죠. 이용훈 선생 보내버렸죠. 김규철 선생 아웃시켜버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통 우익을 표방하는 훌륭하신 이 독립운동가들을요, 전부 보내버린 것이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좌쪽만 탄압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에 반대하는.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이분들이 전부 같은 우익 진영에 있는 이분들이 전부 이승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스티븐스를 저격 살해한 친일, 우리 민족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악랄한 이 친일 인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 저격 살해한 장인환과 전명훈, 또 이등방문, 이토 할빈에서 살해한 안중근은 일국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적 암살자. 여기서 일국은 조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승만은요, 조선 국민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국적이 일본이라고 본 것이고요. 따라서 이들은 테러리스트다. 반정부 인사가 되는 거예요. 3.1운동은요, 내란이죠, 내란. 내란을 도모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승만 입장에서 그런 거죠. 일본과 같은 강대국을 군사적으로 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즉 종교활동을 통해서 제가 이승만을 기독교 원리주의자다, 근본주의자다, 유대교에 가깝다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지금 이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이현주부터 시작을 해서 이들 역시 철저한 시오니스트입니다. 기독교 국가를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 속내가 다 그렇습니다. 자, 연구 논문이 많지 않지만요. 이승만은 기독교육과 설립이라는 것이 꿈이었다라는 다음번에 제가 시리즈로 방송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자문위원입니다. 이현주는요. 자, 드디어 이현주가 그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자, 정체성 당시 기사인데요. 정체성과 통합에 상당한 부담. 문재인 광기 어린 좌파 폭죽 내란. 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 선동죄로 이 고발까지 한 장본인이 이현주죠. 박정희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 중 천재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행운이랍니다. 박정희 때문에. 최저임금 주 50시간제 난민법 케어 축적한데 학교 없이 노동자의 밥하는 동네 아줌마들이다. 이 저기 자체가요. 이현주 자체가 구구죠. 구구. 제가 볼 때는 정형적인 구구고요. 변신의 귀재죠. 변신의 귀재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이 여담이지만, 자, 연대라는 것은 뭐고 통합, 화합이라는 건 뭘까요? 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분들이 열광했죠. 이현주에 대해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픽해서 복당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현주가 최고위원까지 민주당의 대표, 이 얼굴 마담으로 이렇게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찜찜하고 안타깝습니다. 아군,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분들 다 내치고요. 자, 이현주를 복당시켜서 최고위원 자리까지 올리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 자, 우리나라 꼴이 이런 것이요. 제대로 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과 저 같습니다.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죠. 청산되어야 할 전형적인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 구구 인사가 바로 이현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지표와 본인의 발언 을 종합해 볼 때 그렇잖아요.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에서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들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공격, 인신 공격부터 시작해서 공격적 언사의 피해자는 친문계 정치인만이 아니다. 이재현 의원은 민주당 탈당된 난민과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등 소수자를 겨냥한 이 구구적 공세에 앞장서 왔고요. 학교 급식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 앞에 조리사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반노동적 인식,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강령에도 배치되는 인사인 셈이다. 이렇게 계속 척결해야 할 인사들을 등용을 하면요, 역사는 되풀이되잖아요. 반성과 성찰을 했다는 증자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성찰을 했다는 증자가 없잖아요. 증자가 있으면 복당을 시키든 복귀를 시키든 할 수 있겠죠. 일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설치는 사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참으로 안타깝죠. 자, 같은 맥락으로 변희재를 보면 됩니다. 이 역시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그분들에 의해서 살아난 변희재입니다. 이 변희재는요, 이현주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자, 이 변희재가 윤석열 한동훈을 까는 이유는 뭐죠?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자, 자기가 존경해 마지 않는 이 박근혜를 보내버린 것이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이다. 광적으로 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좋아하죠. 그것을 위해서 이 윤석열 한동훈을 까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명색이 민주당 대표까지 했다는 송영길 전 의원 손혜원이 합세해서 변희재를 빨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빨고 있다는 표현을 써서요.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를 매춘부라고 정체를 스스로 밝히라. 동상 국가의 망신이다. 당자 폐기 처분하라. 세월호 폭식 투쟁 아시죠? 단식하는 유가족 옆에 치킨 사다 놓고 폭식하던 그게 변희재입니다. 박근혜를 위한 애정이죠, 애정. 자신의 이 목표를 위해서 윤석열, 한동훈을 깐다고 해서 민주당 인사들이 변희재를 빨아줘야 되겠습니까? 명색이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고 지지하는 그분들이 변희재를 우상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까? 철저한 이 반성과 이 성찰 이런 증자들이 있다면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원주 의원 역시도요. 충분히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증자가 있다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이 척결해 나가야 할 주체 중에 하나가 또 민주당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행태를 보인 거에 대해서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 친일파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 지금은 또 똑같은 이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참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도 없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마치겠습니다.